자,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독해 영역을 강조하죠. 뭐 수능을 보든 뭐 토플을 보든 토익을 보든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리스닝이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영어든 공무원 영어든 아주 영어 독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어찌 보면 독해만 잘해도 인생에서 한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편입 영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영어가 주도를 하죠. 영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는 신입 말고도 편입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영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보면은 네 개 중에서 왜 특히 독해만 강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점에 가보시면은 영어 책의 대부분이 독해 강의예요. 독해라는 것은 물론 회화에 관한 것도 이제 있긴 하지만 회화를 책으로 배운다는 게 되게 웃기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구문 독해나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책도 어마어마하죠. 독해 책들이.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파닉스예요. 파닉스처럼 소리로 독해를 한다라는 게 있죠. 소리로 독해를 한다. 과학적인 비유로 쓰인 뇌라는 것이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내 어떤 소리라는 정보와 일치를 시켜서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물론 그러합니다. 이런 좀 더 구체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인, 다시 말하면 말과 듣기죠. 듣기를 먼저 배운 원어민이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글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과 듣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거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나온 게 파닉스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걸로 독해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파닉스를 리스닝이나 라이트 그 뭐죠 그 리스닝이나 아니면 뭐 말하기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파닉스의 월 목표가 독해입니다. 그런데 파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행을 타는 그런 거고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소리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초등수론 독해법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국어 배울 때 큰 소리로 읽어 했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조선시대도 있었고 한때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죠. 그러나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소리를 내면서 읽었던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딩스럽진지를 보여주는 게 소리로 독해를 한다? 이거는 입증된 바 50% 50%?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50% 맞고 50% 틀립니다. 두 번째는 영어의 구조가 우리와 다르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독해한다고 하는 것이 구조를 분석해서 독해하는 분도 있죠. 이게 특히 이제 구문 독해나 끊어읽기나 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독해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번역이에요. 번역. 문법의 아류작이라고 했죠. 참 방법은 다양한데 정답이 없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누구는 영어를 두 갈씩이 대부분이라며 국어적인 설명을 합니다. 두 갈씩, 미갈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어는 아니에요. 그냥 국어죠, 국어. 우리가 논설문 쓸 때 쓰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서 영어 쓰는 작가를 전부 두 갈씩 매니아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읽으면 이 내용의 전반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구조가 어떻게 되고 무슨 형식 뭐 두갈식이다 미갈식이다 양갈식이다 이런 거 영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글의 어떤 구성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영어 아닙니다. 이거.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의 흐름에서 시간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난무합니다, 사실. 그럼 뭐 파닉스처럼 소리로 영어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파닉스는 또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구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거죠. 예, 새로운 방식도 이제 존재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셋 다 아니에요. 예. 경찰대 편입 영어를 보시면은 이 문제를 1분 대략 10초에서 20초 안에 읽고 1분입니다. 2분 아니에요. 읽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답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We have a tendency imagine that life can not exist under conditions other than the terrestrials and that the other worlds can only be inhabited on the condition of being similar to our own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리내서 읽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초등학생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지문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꼴등을 면하려고 독해하는 거 아니죠?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뛰죠. 초등학생도 뛰고 대학생도 뛰고 선수도 뛰고 다 뛰어요. 100m 못 뛰는 사람 있습니까? 다 뛰어요. 근데 누구는 30초 걸리고 누구는 15초 걸리고 누구는 10초 걸리고 누구는 9초 걸리고 다른 거죠. 뛰기를 누가 잘하는 거죠? 당연히 이쪽이죠. 그럼 독해를 누가 잘하는 거죠? 아닌 거죠. 이해 가십니까? 독해의 기본 목표는 능숙도예요. 능숙도를 찾는 거지 단어만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단어 문제 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terrestrial 줄쳐놓고 이 뜻은 뭔가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죠. 그 이유는 단어의 조합이지만 문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단어가 조합이 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전달하는 것을 찾아라는 것이 독해력이기 때문에 그 능숙도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해의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에요. 자꾸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독해하면은 내가 독해를 잘해 시간만 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과 독해를 헷갈리시는 거야. 번역은 독해와 다른 겁니다. 번역은 내가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고 독해는 내 머릿속에서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듣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것을 통역을 하려면 그래서 말을 또 바꿔야 돼요. 번역과 똑같은 게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기를 하지 통역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능숙도라는 건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30초냐 15초냐 10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도 아니요. 구조는 이거는 30초. 예, 정말 엉망인 거죠. 이거 제일 엉망이죠. 이게 제일 엉망이고 두 가지씩이라는 거 이건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 수많은 편법이 존재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바로 이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어떤 지문인가 한번 보시라고 같이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또는 뭐 내 자식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를 느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가봅니다. We have a tendency to imagine. 아까 쭉 읽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해석을 할게요. 두 가지씩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죠? 이렇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조건. terrestrial이란 말은 땅이에요. 지상. 지상이 아닌 다른 조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세계는 단지 어떤 조건에서 유사한 우리와 유사한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인가요? 첫 번째 글의 특징은 뭐냐면 관심 유도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관심 유도예요. 그래서 한 방 빵 때려서 그렇지 않나? 우리 대부분 땅에 살지 않나? 또 지구가 이건 지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땅도 되고요. 그치, 우리 땅에 살지. 다른 지구가 아닌데 존재할 수 있나? 관심 유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니다.
But terrestrial nature itself demonstrates to us the error of this way of thinking. 그러나 이 지상이라는 이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demonstrate 입증했죠. 이 생각에 에러가 있어 라고. We die in the water. Fishes die out of the water. 우리는 물에서 죽어요. 물고기는 물 밖에서 죽어요.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Again, 다시 short-sighted naturalists affirm categorically that life is impossible at the bottom of the sea. 자, 또 이 시야가 짧다는 건 뭐겠어요? 식견이 짧은 거죠. 식견이 짧은 이 자연주의, 그러니까 동식물 연구가들은 뭐라고 하거나 하냐면 카테고리가 뭐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카테고리란 건 범주잖아요. 근데 캐러고리컬리 하면 범주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범주를 나누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여기까지 범주를 나누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단언한다고요? 범주 나누듯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주 거두절미하게 하고나 한다는 거죠. 뭐라고? 삶은 불가능해 바다 밑에서는. 그런데 first, because it is incomplete darkness. 첫 번째는 incomplete, 완전히 어두우니까. Second, 두 번째 because the terrible pressure would burst any organism. 두 번째는 terrible한 끔찍한 어마어마한 압력이 오거니즘 우리의 유기체를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 Third, 세 번째는 because all the motion would be impossible there and so on. 모든 그런 움직임들이 impossible, 거기서는 불가능해져. and so on, 기타 등등등. There is no light in these depths. They make it with their own phosphorescence. 요거는 phospho라는 단어. 영어로 여기까지 읽으시면 phospho예요. 인산할 때 인. sense는 보다 뜻이니까 인으로 보이게 하는 거, 인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phospho지만 이게 뒤에 붙으면 phosphorescence입니다. 액센트 여기 가요. phosphorescence.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깊이에는 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죠. 그들 자신의 인광으로. The inquirers visit subterranean caverns and discover animals of plant whose organs have been transformed by. 다른 탐험가들이 서버가 밑에죠. 아까 테라 아시죠? 이게 테라, 테레스티언. 이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맥주 테라가 이거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하에서의 캐번은 케이브가 동굴이죠. ERM 붙으면 그냥 큰 동굴이에요. 지하의 큰 동굴에 갔을 때 가서는 동물과 식물이 뭘 발견했어요? 그들의 오르간, 기관이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나 돼. 이 아주 혹독한 상황을 이겨냈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 정답이 이건 거예요. 어댑테이션, 적응했다는 거죠. 그들의 글루미한 환경에 적응을 잘했다. 그 환경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번 같은 엄청난 압박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되는 겁니다. 이것서 하나. 아까 물의 압력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압력, 어두움, 그리고 압력, 그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결국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간에, 네, 이렇게 해서 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딩의 중요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순위어도 마찬가지죠. 듣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달라집니다. 리스닝이 또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닉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독해법으로 갖고 있는 건 옛날부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소리를 내서 읽어서 우리 머리에 어떤 소리에 일치시켜서 의미를 파악한다. 이건 원어민. 원어민들은 소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단어와 연결시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국어책을 어렸을 때 읽어보세요 하면 소리 내서 읽었잖아요. 파닉스처럼 소리로 독해를 한다는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로 독해를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 같이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한계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한계. 바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은 또 될 수 있어요. 지문이 좀 길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소리로 독해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을 뭐랄까 잡아먹는다 그럴까 그런 지연 현상들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3번은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1번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30초 할 거를 15초로 당긴다 정도? 100m를 15초 뛰면 느리게 뛰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는. 그래서 15초 뛰는 정도? 보통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고 더 어려운 독해도 단어를 몰라도 때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을 갖게 하고 싶군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방식은 단어를 모두 다 읽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몰랐을 때 한 3개나 몰랐을 때는 해석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에 대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당연히 있기에 마련이죠. 그럼 우리가 독해를 하다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때 파닉스 같은 경우는 파닉스가 그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소리로 독해하는 건 맞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소리로 독해하는 건 초딩스러운 독해법인 건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린 있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